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 초반에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이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죠. 단일적인 종목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형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순환매가 돌고 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원유 관련된 이 종목들, 에너지 종목에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대원 전선 같은, 가온 전선 같은 이 전선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도 수급의 이탈이 존재를 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패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항상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받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꼭 거쳤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거나 유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추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환율과 유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진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말이죠. 12월 달에 바로 탐사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의 핵심은 그거죠. 경제성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러한 부분이 기사가 될 것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향후 관련된 모멘텀을 더욱더 강하게 받을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정세적인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이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우선은 11월 달에 대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7월 달과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에 정치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가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티 반군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격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라비아에서 화물선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해서 계속해서 공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북한도 최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했었죠. 방문하면서 부각이 되었던 부분은 러시아랑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이 되었고 중동 리스크도 더욱더 강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이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공포감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4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자본금이 이탈하면서 지수는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한국석유 같은 석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세적인 분위기, 환율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 형은 80불 초반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 가파르게 직진하는 게 바로 원자재죠. 특히 원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4월달 초반부에 80불 후반부를 형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 23년 10월달에 90불 정도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원유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기 위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80불 후반, 90불 초반까지만 형성이 되더라도 시장에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 100달러 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석유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수급의 이점을 받겠죠. 특히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께서 조금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바로 원유 재고입니다. 오늘 23시 30분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결정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게 수요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공급과 수요를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7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이 지표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6월 말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원자재 최대 수요국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 자체가 잘 나온다. 이 부분은 결국에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한국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아직까지 11선 구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6월 달에 나왔던 윗꼬리가 6월 중순에 나왔던 이 윗꼬리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포인트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6월 3일 당시에 시추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죠. 당시 형성됐던 이 고가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정세적인 분위기, 그리고 동해 석유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경제성이 입증이 된다고 논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세적인 분위기는 전쟁이랑 연관이 돼 있고, 전쟁은 7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 역시 80불 후반 그리고 90불 초반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리스크는 더욱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역시 상승하면서 지금 전선주의 시장의 관심도가 쏠려 있기 때문에 다소 한국 석유는 외면을 받고 있으면서 수급의 이탈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석유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한국 석유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패턴적인 모습처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정세적인 분위기나 석유 관련된 가격적인 방향성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때문에 금일 열리는 이 원유 재고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공급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 원유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한국 석유도 좋은 흐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